여기는 현도에 있는 오비 맥주 공장입니다. 아이고, 이런 공장이 이천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다면, 우리나라가 석유도 안 나오고 뭐 지하 자원이 없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 개발한다고 아르헨티나인가 그래가 사천고지 되는 그곳에 가서 하여튼 그것을 뭐 3,200달러인가 주고 그걸 샀다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자원 개발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라둠이라는 그 지하 자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그 전기차 배터리, 또 뭐요, 삼성의 주력 제품, 갑자기 생각했던 삼성 세계에서 지금 한 30년 동안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죠. 삼성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해외 순방할 때 삼성 평택 공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달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석유 나는 것보다 물이 나는 거, 석유는 없어 살아도 물은 없으면 못 살아. 우린 땅에 좋은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라둠이라는 게 중국이 90%를 그 세계에 수출한다 하더라고요. 매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건대요, 중국이. 그러나 우리나라 거기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예산으로 사는 그 꼭대기에 라둠이 이렇게 묻혀 있대요. 그리고 한국에도 신안 그 염전 있는데 그 섬에 아주 그 중국제보다 몇십 배 그 뭐랄까 질이 좋은 게 묻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산 쪽에도 어디 라둠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참 반가운 일이죠. 목민심서 호치민이 외국 유학을 가서 목민심서를 읽고 그대로 이렇게 국가를 리더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 목민심서가 멘토가 되는 거죠.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2020년에 머니투데이의 설문조사에 응답자 35.7%가 총 자산 10억 이상이면 부자라고 했다. 20%가 20억, 10%가 100억이라 답했다. 10억이면 부자라는 응답은 13년째 계속 이어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설문조사가 그렇다. 물론 서울과 중소도시는 혹은 농촌에 사는 이들의 기준은 사뭇 다를 것이다. 과연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다산은 실학자로 실물 경제도 아주 밝고 실제적이다. 다산은 재테크를 잘해서 기양지 강진에서도 채소밭을 가꾸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고 남은 돈으로 땅을 조금씩 사두어 18년 유배 중에 18마지기를 땅을 장만했다. 물론 아들들이 보내준 종잣돈과 제자들을 가르치며 받은 것이 있지만 다산은 책만 쓴 것이 아니라 토지도 건실히 모았다. 다산이 얼마나
실물 경제에 밝고 알뜰한지 알 수 있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살이를 이렇게 교훈했다. 세상살이에서 옳은 일하고 돈도 벌면 최고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 손해보는 일도 있다. 독립투사 자손들의 경우다. 또 나쁜 일을 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횡령과 사기와 주가 조작하다 결국 깜빵에 간다. 세상살이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많은 이들의 꿈은 30, 40대에 수십억의 떼돈을 벌어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예인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다. 다산이 큰 스승으로 여겼던 이가 성호 이익이다. 다산은 윤운용경에게 주는 교훈에서 이익의 계획 경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산은 공부를 핑계대고 생활을 거들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혐오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돈벌이를 비루하게 여기고 군자가 어떻고 성인이 어떻고 하여 입만 살아 나볼대는 인간은 경멸했다. 가족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떠나는데 거창하게 나라 일을 말하며 학문을 논하는 자들은 가정스럽게 여겨 멀리했다. 어려운 살림을 꾸리려면 가족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산은 아들에게 가족 역할 분담론을 써주었다. 이 아이디어는 다산이 포항 장기에서 기양살이를 할 때일 것이다. 다산은 집안이 자급자족하며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산은 제자 윤윤경에게 준 글에서 이자 무서운 줄 모르고 남에게 함부로 돈을 꾸는 여자를 경계했다. 그런 여인은 집안을 말아먹을 사람이라 타이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낸다고 한다. 속담에 외상이면 검정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 뒷감당을 못하고 다산은 겁없는 남의 돈을 외상으로 즐겨 쓰는 여인과 게으른 여인을 경계하며 부지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기르고 목화 모씨를 심어 봄 여름에 씨를 짰고 가을 겨울에는 배를 짜 식구들의 옷을 준비하라 권한다. 잠언은 이런 여인을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아내라 칭찬한다. 자급자족하려면 가장 부지런한 계획 경제, 역할 분담,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겠죠.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무시하지 말고, 져준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주고 늘 한결같다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한순간이다. 실수가 계속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계속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가 계속되면 외면하게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 이렇게 쉽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대단히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전화 걸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 이젠 6월도 중순으로 점점 더워지고 짜증나는 날씨 속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함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비난보다 칭찬과 격려로 소중하게 아껴주면서
고마운 마음과 감사로 오늘은 젊게 해피하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